안녕하세요, 육수닭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육수를 하고 자율전공 학부에 입학한 제가 자율전공 학부에 들어가게 된 계기와 자율전공 학부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자율전공 학부를 다니는 다른 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군복무를 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매일매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격증도 따보고 책도 읽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여러가지 드라마나 영화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적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경험들을 다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자율전공 학부에 대해서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전공 학부는 대학교 입학 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는 학부로 쉽게 말해 대학교에서 주는 자유이용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전공 학부의 최대 장점은 의대, 사범대, 간호대 등 자격증이 나오는 특수 목적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업을 제한 없이 듣고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과가 없거나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전공 탐색, 진로 탐색 등의 수업과 함께 다양한 학과의 여러가지 수업을 들어보면서 나에게 맞는 적성과 과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대, 경영, 건축, 공대, 인문사회 등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개성 있는 사람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고자 하는 과에서 필수 진입 과목이나 최소 성적 기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학점이나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과 진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율전공 학부의 장점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자율전공 학부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롭게 모든 수업을 듣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모든 수업을 자유롭게 듣고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선택의 역설이라는 말처럼 모든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보니 선택지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선택지가 많으면 내 선택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학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생각보다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원하는 과를 찾지 못해 여기저기 헤매다 보면 3, 4학년 때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때 진입과 전공 과목을 거의 듣지 않아서 3학년 때 8전공을 해야 하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율전공 학부 출신이 통계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 학사 경고와 자퇴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속감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율전공 학부는 자율전공 학부뿐만 아니라 나중에 진입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과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진입과 사람들도 그동안 간만 보고 이탈하는 자율전공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을 다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학교, 다른 반에서 전학을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 좋게 마음에 맞는 동기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같은 과를 가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에는 대학 친구 없이 겉도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가지 과를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 어느 과에도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이끌어 가질 수 있는 선배나 동기들이 필요한데 선배나 동기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학교와 과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친한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모임이나 과 행사 등에 참여하는 빈도가 줄어들어 우리가 꿈꿔왔던 대학생활 라이프와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율전공 학과의 커리큘럼과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과들의 경우 수십 년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과 시스템 등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율전공 학부는 법대가 사라지며 생긴 신설학과로 아직까지는 10년 정도의 역사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커리큘럼이나 시스템 등이 다른 과에 비해 부실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록금도 비쌉니다. 내가 경영이나 인문사회과 등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을 쓰는 공대, 자연대만큼의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자유롭게 모든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자율전공 학부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율전공 학부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자신의 적성을 찾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정말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취지에 부합하는 시스템과 커리큘럼이 부족한 아직까지는 아쉬운 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자율전공 학부에 들어올 새내기들을 위해 많은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자율전공 학부에서 인싸로 살아남는 법에 대한 영상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싸였습니다. 감사합니다.